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 29K를 무너뜨리고 현재는 28.5K 선을 보이고 있고, 이더리움도 1800달러 선이 무너졌고 XRP도 0.60달러 선을 결국엔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.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뭐 전체적인 이런 약세의 분위기가 이 코인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제의 미 증시도 결국엔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, 그 중에서 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1.15%로 유독 좀 그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해도 이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다가 결국엔 한 3시 한 반 정도가 넘어서 요런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장이 마감된 이후에 한 5시가 넘어서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어제와는 반대로 오늘은 미국장이 먼저 좀 무너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았던 건데, 그렇다면 어제 이런 하락에 저는 뭐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뭘까? 그것을 한번 좀 짚어보면, 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회의록이 공개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였는데, 요걸 다시 보시게 되면 새벽 3시가 요때잖아요.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공개가 됐을 직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또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어제 이 회의록의 내용이 뭐였길래 이런 반전이 나왔을까? 그럼 다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 연준 인플레 싸움 끝나지 않았다.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었고, 그래서 여전히 이 인플레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제 이런 하락은 인플레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추가 금리 인상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이 기사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어제 그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4시 반이니까 얼마 뒤에 나온 기사인데, 이 기사 제목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인플레 우려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밑에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또 표명을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다시 이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 FOMC 회의록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하나의 동일한 내용일 텐데, 앞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고, 또 이 기사에서는 인플레가 우려는 되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장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이 7월에 FOMC 회의록이 나타났다면 뭐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인플레가 우려스럽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하락이 이 FOMC 회의록 공개 이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요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, 뭐 물론 이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떨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전에 저희 멤버십 회원방에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때 7월 21일 날,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쯤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때 이 미 증시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강한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을 소화 중이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해서 과열을 시켜줘야 더 오래 상승장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.
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전에 그 시점이 7월 21일이니까 요 시점이었는데 이때 만약에 더 큰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말 그 상승이 이 급등으로 가면서 더 큰 포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뒤로는 더 큰 폭락이 또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큰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켜주면서 손바뀜도 일어나고 정화가 좀 돼야 이런 상승 추세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떨어져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미 증시가 전반적인 자산의 이 바로미터로서 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또 안 줄 수가 없는데,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5시 이후로 이 미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비교적 큰 하락이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작된 요 상승 추세선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이 선에 맞고 반등을 했었고, 요때도 6월에도 결국엔 이때 이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이 나오면서 요런 반등을 또 했었는데, 근데 어제 이 하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이 상승 채널의 지지선을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,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좀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, 또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영향을 또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, 그러면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함께 동반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780원대도 터치를 하고, 그래도 지금은 반등을 해서 804원대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 새로운 저점을 또 찍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이너스 38%,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40%까지 최근 고점 대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런 하락은 대상승을 앞둔 어쩌면 좀 통과 의례 같은, 다른 말로 뭐 필연적인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것이 저의 생각은 아니고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최근에 좀 몇 번 말씀드린 요 제이드라는 분이 보시면 8월 14일에 또 이 트윗 하나를 올렸는데, 일단 이 설명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바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지금 XRP 주봉 차트인데, 여기에 지금 이 가우시안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초록색이 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, 요 빨간색이 하락 추세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빨간색의 하락 채널 속에 있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환된 이후 이런 급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16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에, 그러니까 이 SEC 소송을 앞두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상승 채널로 전환이 돼서 이때 역시 12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리플 약시 판결 이후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이 채널이 기존의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살짝 변경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추후 앞으로 이런 큰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, 그런데 이 차트에서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설명에 좀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, 이 대세 상승이 있기 전에, 그러니까 대상승을 앞두고 이 강세 전환 뒤 42일 후에 60% 폭락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상승 채널이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로 무려 60%나 폭락을 했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대상승을 앞두고 강세 전환 뒤 28일 뒤에 70% 폭락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뒀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문에 급등을 했었다가 갑자기 SEC가 소송을 걸면서 대폭락을 했었는데, 지금 그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번에도 이 대상승 전에 2개월 안에 뭐 60%에서 70%의 폭락이 나올까라고 써 놓은 거예요.
그런데 뭐 앞으로의 일은 또 아무도 알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또 과거처럼 간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이 이 개미들 다 태우고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라면 뭐 이때도 그런 것처럼 이번 역시 한 번은 크게 떨구고 이 대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떨굴 그런 이벤트가 과연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오늘 또 새벽에 이 리플사가 이 SEC의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는데 뭐 당연히 예상한 대로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항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법원에서 이 중간항소를 승인한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뭐 60에서 70%까지 폭락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까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좀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가우시안 채널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식 판결 이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 채널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과거 시점을 다시 보면 이때 2017년에도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로 전환된 이후 이때 이런 하락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승 채널이 이어지면서 대상승이 또 나왔었고 그리고 2020년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에어드랍 이슈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래서 상승 채널로 전환된 이후 SEC 소송으로 이런 또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이 상승 채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때도 10배가 넘는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. 지금도 뭐 고점 대비 현재 한 40%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 이 상승 채널을 무너뜨리면서 이 리플 역시 동반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할 겁니다. 그렇다면 혹시 모를 그런 폭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설령 그런 폭락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진 상승 채널을 체크를 하면서 이 대상승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이 내 투자의 전략과 그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는 그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 대세 상승장의 그 결과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